자, 이쯤에서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봐야 될 문장이 하나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문장인지 화면 같이 보시겠어요? Wir rief Arkanchen kommen Menschen. 말이에요. Guten Morgen, Einsteinen. 이 지역 소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자, 이쯤에서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봐야 될 문장이 하나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문장인지 화면 같이 보시겠어요? Wir rief Arkanchen kommen Menschen. 말이에요. Guten Morgen, Einsteinen. 독일어? 갑자기 쇼미더머니처럼 써있어요. 갑자기 이거 무슨 말이에요? 네, 잘못 나온 건 아니고요. 이게 나의 가족, 나의 도시라는 독일 영화 마지막에 나오는 문장이라고 하는데요. 독일 댁이시잖아요, 우리 혜선 씨가. 좀 읽어주시겠어요? 안 그래도 어제 남편한테 네. 이걸 보여줬더니 발음을 좀 교정해줬어요. 네. 단어 한번 읽어볼게요. 네. Wir riefen Arbeitskräfte und es kam Menschen. 오, 되게 두 분이 좀 느낌이 다른데요. 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근데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우리는 일꾼들을 불렀다. 그런데 사람이 왔다.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을 불렀는데 인간적인 사람들이 왔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노동이 필요한 것뿐이었는데 네. 그러고 나서 보니 사람이 와 있더라, 뭐 이런 거. 그런 거. 네. 한번 자세히 설명해 줄 건데 요게 이제 영화 줄거리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요. 네. 1960년대 전후에 이제 재건 사업에 경기가 후끈 날아오른 이 독일이 대대적으로 노동자 수입에 나서는데요. 이 영화는 당시 독일로 일하러 간 한 터키가 아니죠. 튀르키예 이민자 가족사를 이게 굉장히 재밌게 유머스럽게 그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온 노동자도 결국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갈 사람들이다. 뭐 이런 이야기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최근에 뉴스 보면요. 유럽 국가들은 이민자와 난민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잖아요.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인구를 늘리는 정책을 굉장히 많이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자, 맞아요. 이거는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저거령 사회이잖아요. 네. 그럼 이거 극복해야 되는데 야, 아기 만들어주면 우린 대박 돈을 주겠다고 해서 이제 사람들 아기 만들기가 시작했다고 치자. 네. 그럼 바로 해결돼요? 안 돼요. 그 아기들이 좀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장기적인 것이지 우린 단기적으로 이 문제를 극복하려면 이 독일이나 일부 서양 국가들을 하는 것처럼 좀 약간 이민자 정책을 펼치면 그때 이제 젊은 애들이 오잖아요. 그 이민자들 덕분에 이 저거령 사회 문제를 어느 정도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외국인 노동자나 아니면 좀 기술자를 안 받으면 받을수록 좋겠다는 그런 좀 인식이 있어요. 사람들 그런 국가 인식을 나가고 버려야 있을 돼요. 때. 그 인식이 왜 생긴 거냐면,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단일 민족, 한민족 이런 인식이 좀 강했잖아요. 너무 강조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이민자에 대해서 좀 이질감 없이 받아들이는 게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독일은 사실 좀 다르지 않나요? 뭐 외국인이나 이민자를 대하는 문화 같은 게? 지금은 사실 그런 거 좀 잘 못 느끼는데 네. 사실 독일도 30년 전만 해도 약간 이주민들에 대한 굉장히 배타적인 그런 것들이 많았었어요. 특히 뭐 1950년대 말부터 196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그 경제는 살아나고 있는데 일꾼들이 부족하니까 이제 외국에서 이제 들여오는 손님 노동자 정책을 펼쳤었어요. 그게 뭐냐면 뭐 독일어 못해도 돼요. 그건 뭐 영주권이나 국적을 부여하지 않아요. 대신에 다른 나라에서 일꾼들을 데려와서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동안 일을 했다. 그러면 그 나라로 바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나라에 정착하지 마. 이런 거죠. 그러니까 독일에서 아이를 낳아도 독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심했었던. 예. 여보 뭐 욕한 거 아니에요? 네. 여보, 예전에 독일 그랬다는 욕한 거잖아요. 예, 예전에. 네. 예. 지금 한국이 딱 그 정도의 상황인 것 같아서요. 예, 지금 딱 그런 느낌이.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한국 광부하셨던 분들 그리고 간호사분들이 바로 독일의 어떤 손님 노동자에 해당되는 건데요. 독일은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이민 정책을 바꾸게 된 건지 우리 이번엔 좀 시댁 자랑 좀 해봐주세요. 네. 사실 독일이 이민자 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온 거는 2010년도 이후예요. 2012년도에는 이제 고학력자 이민을 쉽게 하는 유럽연합, 우리가 듣고 있는 EU 네네. 이 정책을 했었었고요. 그 다음 해인 2014년도에는 해외 전문 인력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서 전문가 이니셔티브 정책을 시행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독일 인구가 늘면서 당연히 경제도 활성화가 됐겠죠. 인구가 그러면서 늘었으니까요. 네. 네. 그 독일이 성장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얼마 안 된 거예요. 네. 그죠? 얼마 조금 넘은 최근이에요.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저는 독일 유학 생활 했을 때 난민들이 들여오는 과정을 봤거든요. 네네네. 그게 확실히 달라진 게 보이더라고요. 저도 이제 틈만 나면 독일이 약이 제일 좋아서 약을 사러 가거든요. 약 여행을 가는데 예. 양여행이요? 예. 약 스테이션. 예. 독일은 정말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아, 굉장히 편하게 잘 돼 있습니다. 네, 실제로 독일에서는 현재 인구의 한 5분의 1 정도가 이민자 출신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을 단순히 노동하시는 분들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사회에서 사실 때 배제되고 차별받고 억압하지 않도록 이렇게 다 포용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그런 자세, 그런 태도를 갖게 하기도 했고요. 실제로 제도적으로는 이중 국적도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교류하고 서로 공동체 이제 연대 의식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문화가 잘 형성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